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고지영, 네, 임서주, 정우진, 네, 진기쁨, 네, 홍미라, 네, 홍지호, 네, 그다음에 서유빈, 네, 그거를 같이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답이 다 맞을지는 모르겠거든요. 내가 답 체크를 안 해봤거든요. 근데 아마 그 접근 방식은 다 맞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같이 해도 되고 그거 있죠, 5주차 거. 그거를 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번에 말했지만 그 미니 모의고사 1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15개 플러스 5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과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오늘 확통을 문제랑 답이랑 한 회차 나눠줄게요. 그래가지고 그거 괜찮으면 좀 더 나눠주고 할게요. 매주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 한 30회 있거든 그게? 30회? 3회짜리여서 아마 풀어보기 괜찮을 거고 이제 하여튼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좀 새로운 공식 같은 것도 하나 알려주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쓰긴 써요. 쓰긴 쓰는데 증명을 또 안 해주면 니네가 싫어할 거 아니야. 그래서 좀 내 맘대로 증명을 좀 해주고 넘어가도록 할게 그거는. 그래서 나름 좀 꽤 쓰거든요. 좀 유명한 정리니까 그건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용어는 알 필요가 없어요. 오늘 알려주는 거. 그래서 오늘은 하루 종일 한 타임 내내 도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은 점화식을 하겠습니다. 근데 물론 점화식이 그 점화식은 아닌 것 같거든요. 6평이 나온 게. 근데 그냥 나온 김에 정리를 그냥 쭉 한번 할게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다음 시간은 점화식이니까 아마 또 나름 쓸만하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보시면 되고 첫 번째 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풀 수 있으면 그냥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그냥 아무것도 없는 프린트 없는 사람 있어요? 2명? 빨리 갖고 올게요.
자, 시작합시다. 아, 제발, 그러니까 내가 매년 되게 신경 쓰는 단원 중에 하나거든요. 너네가 되게 못하는 단원 중에 그래도 할 수 있는 형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나름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우선은 그 코의 길이, 요게 당연히 그냥 중심각의 비랑 같다는 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원주각도 마찬가지예요. 원주각도 똑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심각은 다 합하면 360도가 되겠지? 원주각은 180도가 됩니다. 쓰는 거는 본인들의 마음대로겠죠, 그죠? 본인의 마음대로. 자, 그래서 삼각형 ABC가 원 C에 내접하고 있는데 이 원의 점 C를 포함하지 않는 호 AB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호 AB는 각 C와 연관성, 각 C. 그러니까 삼각형의 6요소라고 얘기한 적 있지 않았니? 그래서 그게 보면 이거예요. 각색의 변색이거든. 얘를 그냥 C라고 둔다. 그다음 여기서 BC를 그냥 A라고 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CA를 B라고 두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좀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C랑 연관된 그 대변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좀 봐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삼각형의 6요소가 이렇게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A, B, C가 있고 그 다음 이쪽은 A, B, C 이렇게 있는 게 삼각형의 6요소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봐주신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 호 AB라는 건 각 C랑 연관돼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호 BC라는 건 각 A와 연관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딱 정확히 그 말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고 B를 포함하지 않는 CA니까 각 여기서 이제 B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그놈의 비율이 4대 5대 3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풀자는 거지. 왜냐면 얘는 쉬우니까. 그러면은 전체를 12등분하면 그러니까 원주각의 어떤 형태를 본다고 쳤을 때 어차피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느낌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럼 얘는 원주각과 연관되는 걸 봐야 되니까 그 원주각의 총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12조각을 내면 얘는 한 조각당 15도. 그럼 15도니까 얘는 60도가 되는 거고요. 이쪽은 75도가 되는 거고 이쪽은 45도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각 C가 60도고 A가 75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B가 45도이기 때문에 뭐 하여튼 이렇게 쓱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쓱 가가지고 요렇게 해서 쓱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얘가 45 이쪽이 60도가 되는 거고 이쪽이 여기 75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A, 여기 B, 여기 C. 그랬을 때 원 C의 넓이를 구하래. 원 C의 넓이를 구하는 형태가 되는데 그 AB 길이가 3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3 이렇게. 그러면 원 C의 넓이는 쉬워요. 어차피 외접원의 반지름이라고. 외접원의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사인 법칙을 씁니다. 사인 법칙을 쓰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를 좀 생각해 준다라고 보면 그리고 사인 법칙은 기본적으로 마주보는 변과 각 사이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기준을 좀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은 그래서 각이 많이 보일 때 사인 법칙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접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각도가 많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약간 물론 100% 이렇게 말하기 좀 뭐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예 뭐 생각조차 안 나는 게 되면 각이 많으면 사인 법칙이고요. 뭔가 변이 많이 보이면 코사인 법칙이다라고 생각하면 대충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기억하시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왜 이걸 했냐면 솔직히 문제는 발로 풀지. 아니 이거잖아. 깜짝이야. 자, 사인 60도 분의 3이 2 아니라는 거죠. 특수각이니까 2분의 루트 3 쓰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반지름 나오니까 쓰면 되는데 제발 여기서 어떤 길이를 구한다는 길이를 구한다는 그런 문제가 이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제발 여기서 이런 거를 좀 잘 내리시는 거예요. 수선의 발. 그리고 되게 대표적인 수선의 발을 내리는 삼각형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걸 싹 다 알 수 있거든요. 왜냐면 특수각의 파트가 될 수 있어. 그냥 이거 밑으로 내. 수가를 내리면 그럼 이게 60도니까 남는 게 30도거든요. 여기 45도. 다 알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난 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솔직히 안 틀릴 것 같긴 한데 근데 만약에 어떤 길이를 구하거나 그런 게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푸는 거지 뭐 공식에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공식은 도와주는 그런 요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되게 좋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는 루트 2분의 3 루트 2분의 3 1대 1대 루트 2 그러면은 얘가 1대 루트 3대 2니까 이쪽 루트 6분의 3 그럼 2배니까 루트 6분의 6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그래서 되게 그 특수각에 대한 형태 1대 1대 루트 2라는 거 45도 있을 때 그 다음에 60도나 30도가 있을 때 이때는 1대 루트 3대 2라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직각 삼각형에서 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이쪽은 수선의 발을 잘 내릴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솔직히 문제보다는 약간 여기 있는 이쪽에 조금 더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2번에 있잖니? A 더하기 B의 동그라미 좀 치세요. 왜냐면 얘도 그래. 아니 얘만 봐 이렇게 이거만 보면 나오겠니? 어떻게 보면 좀 그래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얘를 A 더하기 B라고 쓰시고요. 그럼 이게 그 삼각형에서 세 각의 크기 합이 파이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좀 아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보이는 걸로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얘를 파이 빼기 C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 파이 빼기 C.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인 법칙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거든. 사인 법칙에서 너네가 되게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또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있고 또 이제 이걸 가지고 본다고 생각하면 사인 값의 비 있죠. 얘가 사인 값이야. 그러니까 그 각도의 비가 아니라 사인 값의 비야. 얘랑 누구랑 연관성이 있냐면 쟤는 그러니까 변의 길이 비랑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여기는 도구가 많아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많다기보다 확실한 도구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바로 우리가 고쳐 쓸 수 있는 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나와 있는 걸로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쪽을 이용해서 뭐냐면 얘를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고 그래서 사인 A 대 사인 A 더하기 B라고 쓰는 게 아니라 파이 빼기 C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요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인 내가 이거 맨날 얘기하지 사인 A 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B가 똑같을 때가 있다 그랬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건 막 토할 것 같아. 자 사인 A 이퀄 사인 B입니다. 그냥 요거는 그냥 외워두시면 빠를 거예요. 그 다음 코사인 A 더하기 코사인 B가 0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딴 거 안 쓸게. 탄젠트 안 할게 그냥. 탄젠트 또 하면 니네 헷갈리니까 안 할 테니까 봐봐. 여기는 A 더하기 B가 2분의 8일 때입니다. 각변환을 이용하면 저게 나온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각변환을 가지고 보시면 충분히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필요하시면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내가 내 것도 줄 수 있어요. 너네가 듣고 싶은 거 듣던가 내가 하면 줄 수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거야. 그다음 여기는 A 더하기 B가 파이일 때입니다. 여기도 A 더하기 B가 파이. 이거는 그냥 제발 그냥 외워주세요. 그래서 내가 아예 얘는 이것까지 기억하라고 했던 게 그러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가 있고요.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있으면 그걸 0이라고 준다 그랬잖아. 이게 두 개 돼서 파이니까. 근데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외워두시면 생각보다 써먹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120도거든. 120도. 그러니까 코사인 120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진짜 그래서 좀 알아두시고 특히 이런 거에서 많이 쓰는 건 여기 있는 얘네들이 꽤 많이 쓸 거라고 보시면 돼요.
1번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2번, 3번 같은 경우는 되게 잘 쓸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사인 C다라고 쓸 수 있다. 그게 3대 3거. 그럼 얘를 보고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A 대 C라는 거. 그러니까 왜냐면 그 사인 법칙이 이렇게 나오잖니? 사인 A분의 A 이퀄 사인 B분의 B 이퀄 사인 C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죠. 사인 C분의 C 이퀄 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이퀄 ER 사인 A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ER 사인 B, ER 사인 C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것까지 기억해 두자. 만약에 어떤 길이 삼각형의 모양과 연관된 삼각형의 모양과 연관된 문제가 나와요. 그럼 이것도 그냥 약간 외워두시면 편해요. 자, 그래서 그냥 이쪽은 사인이 나오잖아. 사인 A가 나오면 그냥 얘는 A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길이로 바꾸셔도 돼요. 그러니까 물론 되게 뭐라 그럴까 좀 특수한 경우는 얘를 그냥 풀 네임을 다 써야 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은 2R분의 A라고 하는 게 맞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보통 얘가 약분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냥 굳이 그럴 때는 얘를 안 쓰고 그냥 A라고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약간 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대신에 코사인 뭐 A가 나왔다. 그럼 얘는 공식을 이용해서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쓰셔야 될 겁니다. 이건 공식이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사인은 길이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 코사인은 공식으로 바꾸시는 게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얘도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배경지식이 되게 많아. 이 단어는 배경지식이. 그러니까 물론 닮음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닮음을 알아야 되긴 하지만 몰라도 어떻게든 그걸 꾸역꾸역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한 약간 그 힘 같은 느낌이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A 대 C가 3대 4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코사인이죠. 코사인은 약간 이게 삼각형 내에서 얘는 각도에 각도에 민감한. 그 민감하다는 게 그러니까 얘는 이게 1대1 대응이거든. 1대1 대응. 삼각형 내에서. 왜냐면 코사인은 코를 푼다 그랬으니까 이게 여기까지가 파이거든요. 그래서 겹치지 않아요. 근데 사인은 무조건 얘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인은 무조건 양수야. 그래서 사인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 이쪽은 그냥 삼각형 내에서는 이쪽은 얘는 뭐냐면 무조건 양수. 그러니까 가끔 뭐 사인 제곱값이라든가 코사인 제곱값이 나왔을 때 코사인은 되게 각도에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사인 값은 그냥 무조건 플러스니까 각도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돼요? 얘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각도에 민감하다 그랬잖아. 그러면 만약이야. 자, if 삼각형 내에서 코사인 값이 같으면 그럼 얘는 그냥 길이가 요거는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그래서 아마 얘랑 좀 헷갈려서 틀렸던 친구들이 있었거든? 한 2년 전인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써줬더니 애들이 그 문제 나왔을 때 이러고 보고 있는 거야. 특히 그 2번에 그 오른쪽 표현 있잖아. 오른쪽 표현. 그러니까 코사인 A랑 코사인 B가 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표현이 그러니까 코사인 A와 코사인 B가 같다라는 표현이 삼각형 내기 때문에 이 말뜻은 그냥 얘가 A 이퀄 B와 같다라는 뜻과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형태들을 좀 잘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코사인 A를 얘로 쓰고 막 코사인 B를 딴 걸로 쓰고 이래도 답은 나올 텐데, 그러니까 어차피 길이가 똑같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등변 형태, 이거라는 거지. 이등변 형태.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를 가지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A도 3K고요. A도 3K. 그럼 C는 4K가 되는 거고, B도 4K, B는 3K가 되겠죠. A랑 B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대충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지? 대충 하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이쪽이 3, 이쪽이 3, 이쪽이 4라는 거죠. 원래는 K를 붙이는 게 맞는데 어차피 코사인 C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K를 안 붙여도 다 약분이 되고 사라지니까 그냥 코사인 구할 거면 얘만 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아직까지 그 코사인 법칙을 모르신다고 치면 그냥 완전 제곱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 제곱식. 그래서 얘는 뭐 A 제곱이라고 쓰면 그 B-C의 제곱을 쓰면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약간 그 뭐냐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여기다 코사인만 붙여 A라고 붙이시면 돼요. 요거예요. 이게 공식이야. 그러니까 공식을 모르진 않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근데 요건 알아두면 좀 좋은 게 얘만 따로 띄어서 쓸 수 있거든요. 얘만 따로. 그래서 이쪽을 코사인 A라고 해서 이건 두 개 그냥 다 기억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넘기면은 A제곱 이쪽으로 넘기고 2BC 이쪽으로 넘겨서 이제 나눠줄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2BC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여기는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공식을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건 좋겠다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배경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알면 편하고 모르면 되게 불편한 거. 근데 이거는 모르면 아예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기 때문에 그럼 코사인 C는 얘네 둘 붙어 있는 거를 가지고 기준을 잡으시면 되고요. 2 곱하기 3 곱하기 3이고요. 이거 분의 3의 제곱. 그러니까 여기 제곱 그대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플러스 3의 제곱이고 그다음 여기 이쪽 건너편 이쪽은 마이너스 4의 제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면 코사인 C가 나오기 때문에 얘도 뭐 굳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배경 지식으로 깔고 갈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봐주시면 끝날 거다라는 거죠. 이제 얘를 이렇게 좀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 정도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포커스는 평행선과 닮음이죠. 평행선과 닮음. 평행선과 닮음. 평행선과 닮음. 그래서 포커스 잡아주니까 이렇게 좀 해보시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풀 수 있는 데까지 다 풀어볼게요. 자, 3번. 뭐 풀 수 있는 사람 그냥 푸시면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은근히 도형 문제가 잘 되면 재밌거든? 안 되면 개빡쳐요, 진짜. 안 나와가지고 답이. 그러니까 막 돌아버리겠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냥 풀 수 있으면 그냥 푸시면 됩니다, 이쪽은. 자, 이렇게 쓱 내려갑니다. 평행사변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닮음인데 여기는
이걸 좀 찾으시면 돼요. 뚫고 지나는 직선을 찾으시면 돼요. 좀 더럽긴 하다. 하여튼 그래, 뚫고 지나는 직선. 그래서 그럼 여기서 닮음을 써.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동위 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엇각 같은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표시를 좀 잘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좀 내려간대. 이렇게 쓱 내려가. 그리고 얘가 이렇게 돼. 그러면 얘가 뚫고 지나는 직선이라고 보면 이쪽은 이렇게 되게 있으면 이쪽에 엇각으로 똑같은 각이 있다라는 거고, 이쪽을 x라고 잡는다고 하면 이쪽도 x인 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쪽 도형이랑 저기 있는 저쪽 도형이 닮음일 수밖에 없다. 닮음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 a, b가 3이고, 그러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3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a, d 길이가 4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이쪽이 4거든요. 근데 1대3으로 내분한데, 그럼 얘가 1이잖아. 그럼 이게 3 거잖아. 그럼 이 도형과 저 도형의 길이 b가 1대3. 닮은 b 이렇게 되는, 닮은 b 이렇게 되는. 그래서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굳이 얘기하자면 여기서 이쪽에 이만큼의 길이를 k라고 두면 여기 x 쪽에 있는 거랑 저기도 x 쪽에 있는 걸 쓰면 이쪽은 4k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뭔가를 좀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긴 해요. 거긴 한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중간에 우리가 도대체 뭘 구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달라고 해. 뭘 구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 그래서 얘가 b고 이쪽이 1에, 그럼 이만큼의 길이가 루트 11이라고 했거든요. 루트 11. 그러니까 얘를 굳이 쓰자면 이게 5분의 루트 11이고요. 얘가 5분의 4 루트 11인 건 알겠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AC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AC의 길이. 그러니까 요 길이를, 여기 이게 A고 이게 C거든요. 그러니까 AC의 길이인 얘를 구하겠대. 이쪽을 구하겠대. 이쪽을 구하겠대. 자, 요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그럼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매지가이 같은 느낌이거든요. 혹시 매지가이라는 거 알아요 혹시? 잘해요? 난 매지가이를 단 한 번도 내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점 2개 해가지고 뭐 3개를 만든 다음 밑으로 보면 뭐가 나오는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너 매지가이 잘 보니? 몰라요? 너 뭔지 몰라? 아 미안해. 잘못했어. 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얘가 1이다. 얘가 3이다. 얘가 루트 11이다. 이거. 그러니까 변이 3개가 나왔거든요. 변이 개 많아. 그럼 보통 얘는 변이 많기 때문에 코사인이 없지. 보통. 그래서 얘가 뭐에 관한 정보를 주는 거냐면 각에 관한 정보를 줘요. 왜냐면 변으로 각을 잴 수 있는 유일한 정리거든. 유일한 정리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변이 많잖아. 변이 많으면 코사인 법칙이 대부분 다 맞다 그랬잖아. 그럼 얘를 내가 왜 이걸 쓰는 거냐? 그럼 내가 원하는 게 이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이 길이거든. 그럼 여기서 이쪽과 여기서 이게 있단 말이야. 그럼 두 변이 있거든. 그럼 반드시 들어가는 게 이만큼이야. 그래서 거의 그냥 빼박으로 무조건 거의 완벽하게 이거인 거 뭐냐면 두 변과 끼인 각이 보이지 않니? 그럼 얘는 머스트 반드시 코사인 법칙. 그리고 조금 더 얘기하자면 아까 내가 변이 많은 경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얘는 세 변과 한 각중, 그죠? 한 각중. 자, 3개 알고 너무 유치한가? 하나 모를 때 보통 코사인 법칙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보통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거든. 그럼 이제 또 어떤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약간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얘랑 또 이제 그 반대로 약간 사인 법칙을 반드시 쓰는 건 이거라고 보면 돼. 한 변과 양 끝까지. 내가 학교 다닐 땐 이거 두 개를 외웠거든요.
근데 사실 얘는 요즘 그렇게 잘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각이 더 많고 각이 많아 보이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는 마주보는 변과 각사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사인 법칙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드시. 마주보는 변과 각사의 관계니까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요즘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얘도 두 변과 끼인 각 말고 이런 것도 있다? 얘도 거의 코사인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거 있죠. 근데 여기서 이쪽이 세타고 얘를 뭐 3이라고 주고 얘를 2라고 주고요. 이걸 x라고 주는 거야. 길이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한 거야 이거는. 이럴 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하자. 모르는 a, b 이렇게 합시다. 얘는 a랑 b는 주어졌어. 주어진 것이야. 그러니까 보통은 a랑 x가 나오고 b를 구하라는 게 일반적인 수순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나와도 코사인 법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야. 그래서 이게 코사인 법칙이야. 아마 요즘은 요 형태가 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변이 많이 보이면 코사인 법칙, 각이 많이 보이면 사인 법칙 정도로 기억하는 게 좀 약간 편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내가 미리 얘기하자면 100%는 아니야. 근데 우리의 약간 목표 자체가 이거를 맞춰주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면 이것만 해도 정말 충분할 겁니다. 그냥 이 생각만 해도.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이게 평사거든요. 평사면 얘를 그냥 세타라고 잡아. 얘를 세타. 그러니까 각도를 그냥 잡아. 그리고 보통 세타라고 주거든요. 근데 그 다음은 모르니까 알파라고 줘. 그럼 그 다음도 모르면 베타라고 주세요. 근데 보통 얘로 거의 끝날 거예요. 저는 이게 좀 이게 안 맞는데요? 알파 베타 감마로 가든가. 마음대로 하세요. 뭐 알아서 해. 근데 보통 두 개에서 끝날 거예요. 그러면 봐봐. 그럼 이쪽을 알파로 잡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 너네 평사 보면 알겠지만 이 각도랑 이 각도랑 똑같고요. 저 각도랑 저 각도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두 개 더한 게 파이. 무조건. 그럼 여기 파이 빼기.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럼 내가 세변을 알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끝나겠구나라는 거야.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왜? 내가 구할 게 AC야. AC 이걸 구할 거야. 근데 두 변과 끼인 각이 나왔다니까? 그럼 무조건 코사인 법칙이야 그냥. 그럼 여기는 그냥 AC 길이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는 3의 제곱 9 더하기 4의 제곱 16 빼기 12의 2배 24 코사인 흥분하면 파이 빼기 세타. 파이 빼기 세타. 그래서 제발 그래서 내가 아까 이게 생각보다 많이 쓴다 그랬던 이유가 얘랑 코사인 세타랑 그러니까 파이 빼기 세타랑 세타랑 더하면 파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얘를 도를 바꾸고요. 이쪽을 세타로 바꾸시면 완벽합니다. 이거라는 거야. 이게 끝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이 정도만 알아도 어느 정도 사전 초입부까지는 다 맞출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은 이거야. 그래서 요거기 때문에 그러면 해야지 어떻게? 코사인 세타를 가야죠. 그러면은 얘랑 연결되는 게 루트 11이거든요. 그럼 여기 여기 안 되는 3하고 1. 3일 가지고 2 곱하기 3 곱하기 1분의. 공식은 외우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한 거랑 여기 있는 거를 제곱해서 빼시면 되니까 루트 11의 제곱이라고 쓰시면 돼요. 9에다가 10에다가 얘는 11을 뺐으니까 10 빼기 11이니까 마이너스 1. 그럼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여기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그럼 얘는 이렇게 했을 때 요게 이제 마이너스 6분의 1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얘도 이런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AC 길이도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비슷한 거 보면 넘어가서 5번 있죠? 5번 5번을 한번 봅시다. 그릴 동안에 풀어보세요. 이걸 거의 대부분 다 풀어줄 건데 그럼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쓸 시간 동안만 좀 시간을 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평행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게 그 뚫고 지난 직선이기 때문에 여기를 세타라고 두면 여기도 세타겠구나라는 표시하시는 거죠. 표시를 해야지 뭐 어떡해. BD랑 BC랑 여기 6으로 똑같대요.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자 요겁니다. 그래서 CD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CD의 길이. 근데 야 AB가 5고요. AD가 3이래. 세 변 다 나왔네. 그럼 코사인 세타를 구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공식으로 그럼 다시 말하면 CD 길이 제곱이라고 하는 건 이쪽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6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6이고 그 다음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해주시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크게 뭐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행과 연관된 그런 느낌이니까 이제 그렇게 좀 약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얘는 좀 이런 방식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되게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거든. 그럼 내가 먼저 몇 개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몇 개를 풀어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8번 가지고 공식을 하나 줄게요. 그래서 이걸 알면 생각보다 매우 간단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좀 볼 건데 우선은 9번을 좀 봅시다. 9번. 자, 그러니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있죠. 요거를 우리가 두고 본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반드시 파악해야 되는 건 첫 번째, 은근히 안 보이는 게 있다. 은근히 안 보이는 게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같아요. 이게 같다. 얘는 또 맨날 증명하기 좀 그렇잖아. 그래서 얘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은근히 얘도 좀 짜증나게 나오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주각에다가 2를 곱한 게 중심각이에요. 요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줄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각의 크기의 합이 파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게 다 중요해요. 온갖 게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뭔가를 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무슨 정리 이름을 내가 까먹었거든. 방첩 정리고 무슨 첩 정리인가 하여튼 몰라. 그 왼 곱하기 5는 곱하기 보통 나오는 게 이런 걸까? 보통 나오는 게 이겁니다. 보통 나오는 게 이거고, 근데 한 가지 더 해보자면 다섯 번째가 뭐냐면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용어는 몰라도 된다 얘들아. 용어는 몰라도 되는데 공식이나 그런 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은. 자,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변에 관한 정보가 많을 때요. 혹은 이게 지름과 연관성, 지름과 좀 연관성. 연관성 좀 있을 때 그때 얘를 좀 쓰면 괜찮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이 어렵진 않거든요. 공식이 어렵진 않아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되니? 그래서 그 10번, 그러니까 10번 뭐지? 10번에서 그러니까 왜 이런 걸 가지고 보는 게 중요하냐면, 봐봐요. 자, 이렇게 된다. 만약에 앞으로 원내사가 나왔다. 원내사가 나왔는데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을 때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말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내렸을 때 이쪽 각도랑 이쪽 각도랑 똑같다고 했단 말이야. 똑같다고. 자, 그럼 똑같거든. 그러면 호의 길이가 같아요. 호의 길이가 같거든. 왜냐면 이게 같은 호의 길이가 r세타기 때문에 같은 어떤 지름이야. 같은 원이니까. 그러면은 중심각도 같은 거니까, 그럼 얘가 호의 길이가 똑같거든? 그럼 그때는 여기는 이 길이랑 저기는 저기랑 반드시 똑같습니다. 제발 얘들아, 그러니까 제발 표시하고 가라고. 제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 없으니까 제발 그냥 해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져가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원주가 크게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어떤 한 원에서 호의 길이가 같으면 현의 길이도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오버하면 안 돼. 그러니까 호의 길이가 k배라고 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현의 길이도 k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아니야. 가끔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같을 때는 이게 같거든요. 호의 길이 같을 때는. 근데 k배면 이게 아니니까 이건 좀 약간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이쪽은.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BAC가 얘가 3분의 2파이가 120도거든. 120도? 그럼 얘가 60도라는 얘기. 왜냐면 이걸 더해서 18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누가 봐도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그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얘가 이등변이니까 이쪽이 60도고 이쪽도 60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라는 거죠. 그럼 얘가 정삼각형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집어넣는 거야. 다시 말하면 집어넣는 거. 그러면은 자 ABD와 그 다음에 ADC의 둘레의 길이. 그러니까 얘가 A고 그냥 10번을 풀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B.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ADC. 이거 좀 불친절해. 아마 수능엔 이렇게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의 차이가 2라고 나오겠지. 왜? 아니 어차피 얘는 공통이거든요. 두 삼각형에. 그리고 얘네 둘은 길이가 똑같다 그랬거든. 그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건 얘네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얘를 그냥 A라고 쓰고 얘를 A 플러스 2라고 쓰시면 됩니다. 문제를 두는 건 알아서 하세요. 뭘 두지 뭐 그건 생각하면 되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그냥 답은 이겁니다. 답은 그냥 A, B, C 넓이 구하래 이거야. 삼각형 A, B, C. 그럼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A 플러스 2 곱하기 사인 120도를 그냥 구해주시면 끝날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요걸 아는 거지. 그럼 나 A만 구하면 되네? 이거야. 근데 아니 이게 이거잖아. 그 어디 갔니? 반지름의 길이가 3분의 7 루트 3이래. 3분의 7 루트 3. 3분의 7 루트 3이래. 자, 반지름의 길이. 그러니까 이게 외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그냥 조건만 하세요. 사인 법칙. 그래서 얘는 마주 보는 변과 각 사이 관계. 변 n 각 이거. 뭐 120도 이걸 쓰든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럼 60도 이걸 쓰든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얘는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분의 BC의 길이를 구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그게 뭐냐면 3분의 14 루트 3이에요. 이하니까. 반지름이 이거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지름인지 반지름인지를 좀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거 넘기면은 2분의 루트 3 곱하면 되거든요. 안녕 잘 봐. 꺼져 히 BC 길이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됐거든요. 120도야. 여기 A고 여기 A 플러스 이거 여기 7이거든요. 그럼 변이 오지게 보이고 각도도 보이니까 코사인 법칙을 쓴다라는 거고 얘는 그냥 칠해줘요. 이퀄 A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배 A 곱하기 A 플러스 2가 되고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A 값이 나오기 때문에 걔를 가지고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좀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번. 11번. 아까 배경 지식이라고 막 코사인 값 막 부호 바뀌고 사인 값 똑같고 이거 했단 말이야. 그럼 그걸 어떻게 이제 써먹을 거냐? 몰라. 내가 꼭 이렇게 쓰라고 말하진 않을게요. 이게 무조건이다라고 말하진 않겠는데 나는 보통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딱 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갔다가 이렇게 갑니다. 아이씨 자, 이렇게. 어디 갔다가 다른 선생님한테 외모 지적을 당했거든요. 갑자기 뭐 안경을 써볼 생각이 없니? 안경을 뭐 요즘 유행하는 안경을 바꿀 생각이 없니?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막 되게 나보고 올드해 보이는데 너무 슬펐어.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 말을. 올드하다고. 근데 그 사람이 더 올드해 보였는데 내가 뭐라 말을 못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말았거든.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GPT한테 말해봤다? 미쳤나봐. 맨날 GPT가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야 내 올드하다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걔가 막 되게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선생님을 더 영하게 보이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만들어봐 이랬거든요. 약간 좀 사기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몰래 그 프로필 사진을 바꿨어요. 끼리끼리. 약간 뿌듯해. 요즘 진짜 세상 좋아졌더라. 자, 봐봐. 삼각형 ABCD가 반지름 길이가 4인, 반지름 길이 3. R2 3. 저거만 해. 뭐 어떻게 썼지 어떻게 알아? 자, 내접한데 AB와 AD가 2대1이 됐거든요. 2대1? 2대1? 모르겠어. 근데 2대1이니까 AB가 2K라고 그냥 둘게요. 여기를 K라고 두면 되겠죠. 해. 그리고 코사인 BCD 얘가 4분의 1. 난 이렇게 씁니다. 안 써도 돼 이렇게. 그러면 살포시 얘를 마이너스 4분의 1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겁니다. 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럼 얘가 4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접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사인 법칙을 쓰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왜? 나는 아니 뭘 구해야 쓸 거 아니겠니? 그럼 얘를 이렇게 그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왜냐면 4분의 1이 있는데 어떡해. 그럼 코사인 C가 4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사인 C로 변환하는 건 당연한 거죠. 되게 쉬운 거야. 16분의 1이거든요. 제곱하면. 그럼 여기는 제곱해서 16분의 15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말했지. 삼각형은 고민할 게 없어. 사인은.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그냥 이거 루트 씌우면 끝이니까 여기는 4분의 루트 15라고 쓰는 사인 C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삼각형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난 보조선이라는 말을 되게 좀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되게 잘 도형을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느낌이라서 얘는 삼각형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렇게 그으면 미친 거잖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어야지. 왜냐면 여기 정보를 살려야 되니까.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은 4분의 루트 15가 이쪽에 사인 값이니까 얘랑 마주보는 변이 BD가 있으니까 이거를 BD라고 썼을 때 사인 법칙이 되고요. 그게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가 될 거니까 이쪽은 8이 될 거라는 거죠. 이럴 거라는 거지.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다가 되는 거고요. 그럼 넘기면 되니까 2루트 15. 그래서 BD 길이가 루트 15. 이런 완벽해요. 문자가 이렇게 2개 있는데요? 괜찮아. 문자가 1개이기 때문에. 이건 되는 거야. 이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게 변이 오지게 보이고 각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쓰면 얘를 제곱하면 4 곱하기 15니까 60. 40이라고 쓸 뻔했어. 자, 이퀄 K제곱 2K제곱이니까 5K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배 곱이니까 4K제곱이라고 쓰고요.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4분의 1 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6K제곱이 60인 거고 그래서 K제곱이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K 값이 루트 10 이러고 라고 하는 거죠. 왜 밑에 없지? 라고 생각하지만 A, B의 길입니다. 2K 이제는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괜찮아요. 할만해. 그러니까 이쪽 보이잖아.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부터 먼저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보이는 것들부터 약간 뭔가. 그래서 처음부터 막 어려운 거를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 마주보는 가대 크기 합이 180도라는 것도 써먹으시면 되고요. 내가 8번 봐봐. 별표까지는 아닌데 내가 아까 톨레미 정리 있잖아. 톨레미 정리.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설명해주면 좀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공식은 알고 계시는 게 맞을 겁니다. 공식은 알고 계시는 게 맞을 건데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먼저 내가 공식을 적어줄게. 맨날 내가 공식 만들면 너네가 되게 날 불신의 눈초를 쳐다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건 진짜 있는 공식이에요. 진짜 있는 공식이니까 뭐 궁금하면 찾아보든가. 자, 이렇게 아무도 안 찾아볼 거라고 내가 알기 때문에 A, B, C. 그리고 대각선도 같이 있는 그런 형태일 거고, 그러니까 그 원을 내접하는 삼각형은 매우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그래서 얘도 마주보는 변이 좀 중요해. 마주보는 변이야. 그래서 그거를 약간 좀 같이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보면 되고요.
TJ라고 합시다. TJ는 노래방 이름이잖아요. 자, 그거 말고 정리를 띄어넣으라고 하면 TT라고 해야 되나? 몰라, 하여튼 이거야. 톨레미 정리. 자, 그럼 여기는 AB 곱하기 얘랑 마주보는 CD. 더하기. 이번에는 얘네 둘끼리 마주보기 때문에 AD 곱하기 BC입니다. 그럼 그게 대각선의 곱과 똑같아요. AC 곱하기 BD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시면 아마 써먹을 일이 모의고사 볼 때는 최소한 한 번, 한두 번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플랜으로 쓰자. 기왕 이렇게 된 김에 아까 왼 곱하기 5가 위 곱하기 아래라고 그랬죠? 아까 요것도 이렇게 딱 쓸게요. 이렇게 딱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렇게 저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쪽을 A, B, C, D입니다. 그러니까 다 닮음에 대한 증명이에요. 닮음에 대한 증명. 근데 그거를 뭐 우리가 또 계속 하긴 좀 뭐하니까 그냥 A 곱하기 B가 C 곱하기 D.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가지고 이게 바깥쪽으로 삐져나온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만큼의 길이를 A라고 두고요. 전체 길이를 B라고 두는 거고 그다음에 요만큼의 길이를 C라고 두는 거고 전체 길이를 D라고 둔다라고 생각하면 마찬가지입니다. A 곱하기 D는 C 곱하기 D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 닮음과 연관된 무언가인데 그러니까 아마 얘네들은 내가 적어준 적이 몇 번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몇 번 있었고 얘는 조금 더 대중적이야. 조금 더 다 웬만큼 애들이 다 알고 있지만 얘는 생각보단 안 알고 있거든. 생각보다. 근데 내가 아까 말했지만 변에 관한 정보가 매우 많을 때 그때는 되게 유용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름일 때 뭔가 지름에 연결되는 그런 그 길이일 때도 되게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은. 그래서 이거를 증명을 그냥 풀로 때리잖아. 사실 나는 여기다 적어놨어. 내가 이걸 해놨거든? 근데 내가 이걸 했을 때 너네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할 줄 알거든? 할 줄 아는데 이렇게 할게. 난 이게 그냥 제일 뭐지 리즈너블 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대각선 두 개를 긋겠어. 난 이게 짱인 것 같아. 자, 내가 말했죠? 여기를 A라고 두면 여기를 B라고 두겠습니다. 여기를 그럼 얘가 B가 되고 이쪽이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대각선의 길이를 C라고 두겠습니다. 여기도 C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말했지. 이게 원내 사이일 때 마주보는 변의 길이 곱이야. 그거를 합합니다. A, 그다음 B 곱하기 B입니다. 여기는 대각선 길이의 곱이니까 C 곱하기 C가 되는 거죠. 그냥 피타 보라스가 나오기 때문에 얘 당연히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야매 아니야. 그것만 알아줘 제발. 자, 궁금하면 내가 찍어줄게. 내가 그 증명 되게 잘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좀 할까 하다가 이것저것 보다가 그냥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걸 잡는 게 좀 인위적이라서 그냥 얘는 이렇게 보는 게 제일 편할 거고요.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8번을 좀 볼게. 그래서 사실 많이 볼 수 있는 도형이 될 거야. 원에 내접한 사각형이. 근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좀 깔끔하게 뭐라 그럴까? 몇 줄을 좀 없애주는 그런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선 얘를 좀 지우고 얘를 좀 써볼게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건 안 찾아봤거든. 8번 풀이를 좀 보자. 물론 뭐 코사인 법칙을 열심히 썼어요.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 뭐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래서 아니 뭐 엄청 뭐한 건 아니고 8번을 좀 볼게. 원이 이렇게 있어. 크게 없네. 자, 요거하고 좀 쉴게요. 자, 그래서 AD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AB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BC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심을 지납니다. 중심. 그래서 O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쓱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쓱 내려가고 이겁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지름이 6이래. 그럼 이만큼 길이가 6이겠죠. 그럼 제발 이거 지름 지나면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제발 해줘 그냥. 그다음에 BC가 4래요. 이게 3. BC. 그리고 그냥 이게 있잖아. 그럼 여기 원위의 점이고 여기 원위의 점이 떨어져 있으면 그거 어차피 몇 분 안 걸려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 지름이니까 이거 그냥 여기 수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AD 길이도 또 3이래.
여기 A, D 2대 1대 루트 3이기 때문에 루트 3. 그럼 36에서 16을 빼니까 20이니까 그냥 2루트. 이 순간 끝났어요. 왜? AC 길이를 그냥 구하였거든요. AC 길이. 그럼 그냥 바로 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못 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자, 그럼 이제 마주보는 변끼리 곱했다라고 치면 6 루트 15입니다. 더하기. 이거 두 개 곱하면 10입니다. 그럼 이거 이퀄 6 곱하기 답 쓰면 됩니다. AC니까. 그럼 답은 2 더하기 루트 15다라고 쓸 수 있어요. 이게 답이에요. 진짜 그냥 이거 쓰면 답이에요. 안 나올 것 같으면 답입니다. 그래서 2개 더하면 17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아뒀을 때 나쁘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그거의 어떤 그 형태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 저런 식으로도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 닮음과 연관된 무언가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정리들은 남들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도 알고 있는 게 좀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건 좀 그냥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얘는 어딘가 너네가 어디 뭐 책 보면 어딘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얘는 책 보면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적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비좁은 개살구로 대치동 어둠의 스킬이라고 하면 뭐 애들이 좀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좀 쉽게 볼 수 있고 그냥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언제 쓰는가라고 생각하면 변에 관한 정보가 많을 때 혹은 이런 식으로 어떤 지름에 대한 정보가 나올 때는 웬만하면 저렇게 푸는 게 빠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매번 말씀드리지만 100%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R하는 두시되 그러니까 저게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 그냥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도구로서 쓰는 게 맞는 거지 무조건 얘만 가지고 풀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거고 그럼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